네, 안녕하세요. 정소프트 손 대표입니다. 오늘은 언어별로 번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번역을 좀 해야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해외 상품이라든가 또 중국어라든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더 편하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상품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수동 번역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하고 또 파파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구글이 더 정확해요.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번역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구글을 쓰시는데요. 그 번역 자체도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잘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명은 올리라는 것으로 이제 상품명 자체를 조금 엑셀로 이제 따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상품명을 쇼핑몰별로 브랜드를 붙이고 또 중간 문자를 붙이고 최종 분류를 붙이고 또 뒤에 모델명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 쇼핑몰별 상품명 관리라고 하는 그 핵심 기능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요. 일부 이제 중국, 일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은 짧은 글이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번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것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올리와 또 쇼핑몰별 그 상품명 관리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시환 관리 쪽에서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언어에 대해서 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애매하죠. 왜냐하면 영어는 번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부터 일단 고민이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이제 번역을 거의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에서 이제 상품 올려가지고 판매하실 때요. 영어로 좀 되어 있더라도 그 영어를 읽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요. 또 영어가 한국하고 어순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하고 이렇게 영어하고는 좀 간단해서 서로 이제 어순이 맞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번역이 되지만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상품 설명 같은 경우는 영어라도 번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리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설명 정도를 이제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를 일일이 다 수동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구글을 통해서 자동으로 번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품 설명 정도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언어 있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만 아는 언어가 있죠. 그런 언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중국어가 있죠. 예, 중국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가 있고 유럽어가 있어요. 유럽어라는 것은 그 좀 뭐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뭐 독일에서 사셨다거나 프랑스에서 사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언어를 또 전공을 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뭐 일본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는 좀 소수 분들만 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단 번역을 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그 해외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언어를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언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영어 같은 걸로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이제 한국어를 지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국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이허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수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첨가 성분 같은 것이 금지 성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면 정확한 화학 성분 명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되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영문 그대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세 페이지에 한글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요, 영문으로 그냥 수집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품명 같은 것은 올리로 좀 작업을 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영어로 해야만 금지 성분 같은 것에서 이제 잘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어로 상품을 아예 수집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올리를 이용해서 엑셀로 좀 작업을 하시고요. 쇼핑몰별로 또 상품명 관리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요, 상품명 같은 것은 중요하고 또 검색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올리로 엑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올리 엑셀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환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명은 올리 플러스 쇼핑몰별 상품명 관리 이 기능으로 하고요. 브랜드는 주로 이제 치환 관리로 하게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설명 정도만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대로 이제 설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지원하더라도 랭귀지를 영어로서는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유럽어에 해당되는 독일어, 프랑스, 이탈리아어 이런 어떤 언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변경을 해서 수집을 해 보시고요. 영어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구글 번역을 통해서 상품명부터 시작해서요. 색상명, 컬러죠. 컬러명, 뭐 레드 같은 그런 거거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 같은 경우 번역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제조사 같은 거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영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사진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개념을 아시고 이제 대량 등록해서 번역을 사용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